네, 반갑습니다. 군무원 시험을 연구하는 썬티입니다. 2023년 이제 군무원 시험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결정하고 판단할 때입니다. 군무원 충분히 비전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 만큼 아주 매력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또는 어떤 분들이 개중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군무원 과연 어떤 직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생 역전이라까지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5천만 명 모두가 군무원을 한다면 매력이 없는 일이겠죠. 대한민국은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학력을 나눌 때 각자 직무,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보다 쉽게 얘기하자면 모든 분들이 군무원에 다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군무원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공직자, 일반 평사원을 꿈꾸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 군무원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류층에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직장을 가셔야죠. 소위 얘기하는 저는 그런 분들이 군무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바로 6개월 동안 빡세게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합격을 세울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년 중반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인생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에 길을 세워놓고 그 길로 나가느냐에서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방향이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학군지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왜 그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느냐? 바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빨리 그 진로를 선택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느 길로 선택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20년, 30년의 인생은 그냥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은 65세까지의 나의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방향성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앞에 있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다 보람되고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직업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군무원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군무원을 뭐하러 해? 라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과학고 나오고 외고 나오고 자사고 나와서 인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왔다면 굳이 저도 군무원 뭐하러 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울대 법학과 나와가지고 군무원 9급 들어간다? 사실 그것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별로 도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군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진로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건 없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우리 군무원이 최고의 직장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군무원이 최저의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최저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늘 불평불만이 쌓이겠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진로를 선택하기보다는 저처럼 10여 년 이상을 군무원 시험을 연구하면서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나이가 많은 분부터 19세까지 많은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평사원으로 살아갈 바에는 군무원이 훨씬 낫구나. 다른 공무원보다는 군무원이 좋은 점이 훨씬 많구나라는 것을 저는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2023년도 군무원으로 인생 역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아니면 무슨 직업을 선택하실 건데요? 그 직업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경제적인 거, 나의 적성, 직무에 대한 만족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현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분들 중에 직장 그룹 중에 직장을 구하려는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언컨대 군무원은 최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선의 선택은 될 수 있다라는 그만큼 가치 있는 직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47개의 직렬로 나눠져 있는 군무원에서 공직자로서 내 분야의 전문 분야의 특기를 살려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직업 그룹, 잡그룹이 될 수 있는 우리 군무원. 여러분들이 모든 걸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직업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제 남은 2023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가지고 꼭 23년에 군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군무원 6개월 합격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초시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20대, 30대, 40대 직업을 선택하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군무원? 저를 통해서 처음 들었다.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이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군무원은 47개의 직렬이 있는데요. 이 직렬 리스트를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군무원 채용 정보, 육군해군, 공군, 국방부가 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직렬에 대한 리스트를 쭉 뽑으시고 그 직렬별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는 일을 쭉 보세요. 그래서 직렬 선택하시고 9급 할지 7급 할지 급수 선택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 9급을 하겠다, 통신 9급을 하겠다, 행정 7급을 하겠다 선택이 되셨다면 이제 6개월 동안 희생하셔야죠.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얻어지는 건 없죠. 그래서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학원을 다니시거나 인강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독학을 하실 텐데 저는 당연히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봐온 결과 합격률은 학원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원을 추천드리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인강도 괜찮습니다. 독학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뭔가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강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려면 최소 인강을 들으셔서 과목별로 고득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선택한 다음에 담당 강사님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 9급이다 그러면 경영학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행정법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 중에 유명한 분보다는 나에게 맞는 선생님,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군무원 전문 강의가 되겠죠. 공무원, 다른 시험과 병행하면서 곁다리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군무원 전문의 방향성을 둔 강의 중에서 나에게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 군수 9급 육군을 정했어요. 그럼 군수군 육군 작년에는 84점, 어마어마한 점수였습니다. 작년에 84점인데 내년에 채용 인원 등을 고려해가지고 바로 목표 점수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 점수는 디테일하게 올해 84점이었는데 내년에 최소 85점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국어 몇 점, 행정법 몇 점, 경영학 몇 점, 과목별로 점수를 세워놓고요. 단순히 그렇게만 세우시면 안 되고 85점이라는 큰 틀 안에 과목별 점수까지 세우신 다음에 6개월 동안 월별 점수까지 세우셔야 돼요. 내가 한 달 동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 한 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별로 점수 오르는 폭을 쭉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 일요일은 반나절 정도는 쉬시는 게 좋겠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요 정도는 최선 공부에 합격할 수 있죠. 우리 군무원은 단기간에 암기해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는 거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짧게 공부해서 길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많이 공부해서 짧게 공부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반, 9개월 반, 6개월 반 봤을 때 오히려 9개월, 1년만 보다는 6개월 반 합격률이 더 잘 나옵니다. 짧고 많이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벼락치기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매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공부 방향을 체크한다는 것은 본인의 점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법이 점수가 좀 낮다? 거기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 이론은 3회 독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효율적입니다. 이론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도 문제를 먼저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시험이 2-3달밖에 안 남은 분들,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40점 넘어가고 합격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야 그거 문제 먼저 보고 문제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였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6개월 공부하실 때는 바로 이론을 3회독은 해야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않고 이론도 완벽히 회독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만 푼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공무원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을 하시려면 반드시 합격을 의심하지 말고 6개월간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합격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방향을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사님을 바꾸거나 기본서를 바꾸거나 문제 강사님을 또 바꾸거나 아니면 직렬을 바꾸거나 무조건 떨어집니다. 한 번 세운 전략과 방법은 가급적 변경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6개월 가세요. 6개월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이에요. 생각이 나름이죠. 인생 100세 인생에서 6개월 정도 투자해서 나의 모든 인생 65세까지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이 6개월 투자 못하겠습니까? 꾸준히 하세요. 하루 공부 시간은 최소 10시간을 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최소 10시간이 12시간 하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 시간만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만 정하고 절대 저는 시작 시간은 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조금 더 주무세요. 굳이 감기 기운이 있고 피곤한데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철저하게 암기 과목 위주의 시험이고 단순히 6개월 동안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효율을 높이시는 게 좋죠. 그럴 때는 좀 더 주무세요. 대신 조금 더 늦게까지 공부하세요. 아침에 오늘도 눈이 일찍 떠졌어요? 일어나세요. 좀 일찍 시작하세요. 일찍 시작하면 일찍 끝내시면 돼요. 일찍 시작했는데 늦게 끝나지 마세요. 일찍 시작했으면 일찍 끝내세요. 그리고 여유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세요. 훨씬 더 공부가 재미있으실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는다면 9시부터 하겠다. 9시 정해놓는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은 지켜야 돼서 그럼 너무 힘들어갖고 약속을 어겼어요. 스스로 한 약속 9시를 한 번 어겼죠? 2번, 3번 계속 어깁니다. 처음 어기는 게 어렵지 한 번 어기기 시작하면 2-3번 어기는 건 너무 쉬워져요. 그러면 또 1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24년 준비해야 돼요. 25년 또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먼저 풀지 말고요. 반드시 이론을 먼저 해독하고 최소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3이에요. 이론 3개월 공부하고요. 1월, 2월, 3월에 3회독 하세요. 3개월 동안. 그리고 문제 3개월. 또는 과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론 2개월, 심화이론 2개월, 문풀 2개월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가급적 이론 3개월, 이론 3개월 끝내고 3회독 이상 하셨다면 이론 다 내려놓으세요. 그때부터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공부할 때 절대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음악 듣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요. 수학같이 푸는 시험이 거의 아닙니다. 단순 암기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 뇌에 꽂히는 것도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기억되는 게 다 없어져요. 절대 음악 듣고 하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내년에 합격이 아니라 내후년에 합격하실 분들은 여유 있게 취미생활로 공부하실 때 음악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음악은 끄고 공부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 혹시라도 음악을 듣는 게 습관화되는 분들은 경음악, 가사 없는 거여야 됩니다. 가사 없는 경음악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경영학을 가르치니까 경영 예시 들어보면 모든 학문은 흐름을 잡고 암기를 해야 이해도 되고 이해가 돼야 암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해가 되면 암기가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인강이든 실강이든 1회독을 먼저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외우지 마시고요. 암기하면서 회독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못 외웠는데 다음 진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못 외워도 다음 진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한번 보시고 나서 2회독이나 3회독부터 암기하면서 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파트별로 이론을 나눠서 제가 쉼표 공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모든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프로젝트에는 쉼표가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해요. 끝이 보이지 않으면 지쳐 쓰러지거든요. 근데 끝이 보이면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끝을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고 공부하세요. 예를 들자면 암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자, 인적자원. 나는 인적자원 파트 끝냈다. 조직관리. 자, 조직관리 파트 끝났다. 생산, 마케팅. 이런 식으로 파트를 쪼개세요. 모든 학문의 흐름을 탄 다음에 그거를 단원별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보면 뭐 학문이 많아봤자 5개에서 10개 파트로 쪼개질 겁니다. 그러면 파트 하나씩 끝냈다라는 그 성취감, 이 성취감이 다음 공부하는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파트 공부하셔야 되고 쉼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을 최소한 3회독 이후에 문제풀이는 가장 효율적인 게 단원별 문제, 기출변형 문제, 동형 모의고사 순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 이렇게 파트를 나눴다면 파트별로 최소 2000문제 정도는 풀어야죠. 기출변형 문제 풀어야 되고요. 모의고사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민족군무원학원 노량진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저는 군무원 6개월 합격반을 이제부터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량진 캠퍼스와 대전 캠퍼스에서만 23년도에 실강을 하고요. 나머지 캠퍼스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민족군무원학원 노량진 캠퍼스, 대전 캠퍼스 6개월 합격생을 모집을 합니다. 개강은 23년 1월 2일부터 선착순 또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개강하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 드릴 거고 네이버에 민족군무원학원 치시면 홈페이지 하나가 나올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군무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바로 합격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역시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1차와 5차가 마감이 됐어요. 2차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모레 하네요. 12월 17일 3차는 특이한 게 행정군수 정보직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점심 드시고 오시면 되고 4차는 통신, 차량, 전자, 전기, 유도무기, 총포, 항공, 기체, 기관, 보기 직렬 여기에 해당하는 직렬들만 12월 31일 날 오시면 됩니다. 직렬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5차가 마무리가 됐고 1월 14일 날 전체 군무원 출생을 위해서 전체 포괄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28일 날 올해 23년도 설명회는 끝으로 모집 마감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군무원은 반드시 인생 역전에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의 직무 만족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제가 반드시 단언컨대 추천드리는 그러한 군무원 이 군무원 꼭 도전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